자, 이번 시간 사회 사단원 마지막 차시입니다. 원래 차시는 이제 3개 차시로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모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매체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날단학교 적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새로운 매체와 문화 발전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알아볼 건 첫 번째,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또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로 하는 일 보면요, 대부분이 채팅,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하죠. 채팅, 그 다음 게임, 전화통화, 음악 듣기,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 변화된 모습은 이런 것들이 있죠. 새로운 매체로 일어난 변화, 지금 이 변화가지에다가 써야 됩니다. 변화에다가는 누구나 새로운 정보나 문화를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뉴스를 만드는 기자들만 만들 수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 문화를 만든 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정보나 문화를 여러 사람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막 알려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매체로 만든 정보나 문화를 바탕으로서 또 이걸 가지고 동영상을 편집해서 짤방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화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매체, 스마트폰이 나옴으로써 생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박물관을 가야겠다 하면은 문화재 대관 국보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재 찾기도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아까 전에 가지 중에 단점에 해당되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친구 따돌림이 굉장히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쉽게 친구들과 대화가 가능하니까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왕따 문제겠죠. 사이버 따돌림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정보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끼리의 대화 단절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가지, 전통 문화의 발전 사례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 문화란 어떤 것들인가, 그 다음에 발전 모습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전통 문화 종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들이 전통 문화가 됩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바꿔야 될 것들이죠. 자, 김치, 유산균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건강의 보고다, 보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효사상.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효도가 잘 안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한글,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얼마나 과학적인가 선생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당연히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탈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탈놀이는 이제 양반들을 풍자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로서 그 풍자하고 비유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익살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세계의 문화재로도 지정되고 있죠. 이런 전통 문화들이 발전되는 모습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문화재를 관람하는 외국인 수가 늘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문화를 잘 알리면은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나서 서비스업이 발전하겠죠. 자,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있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체험해보는
활동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필요한데, 자, 말이 굉장히 멋있겠는데 이거 영어라서 그래요. 콘텐츠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내용. 근데 문화, 내용 뭔가 이상하죠. 자, 문화들을 콘텐츠,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상품, 돈을 받는 물건. 우리나라 문화를 이용해서 돈을 받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산업을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 콘텐츠 산업을 많이 펼치면 되겠죠. 한복을 개량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맵시 있게 예쁘게 보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글이 굉장히 글씨체가 예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글씨체가 굉장히 예쁘다고 많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글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디자인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기도 해요. 캘리그래피라고 하나요? 어쨌든, 자, 다음 전통문화 컨텐츠 만들기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문화 중에서 나는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전통문화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자 하고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편집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학기 사회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거 공책 정리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늘 배운 내용도 공책 여기 앞에서 나온 그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가지에서 더 뻗어나가는 가지,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천천히 봐주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